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8월 23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쉽게 알려드리는 고팀장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숫자 하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주식 약 700만 주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폭락을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 주식을 팔아서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전부 다 소각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라 현대차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자사주를 사들이고 소각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3년 동안 시장에서 매입을 할 총 매입 금액 4조 원의 25%에 해당하는 1조 원가량을 소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장 관심은 솔직히 전혀 다른 곳에 쏠려있죠. 40조, 100조, 200조 같은 엄청난 숫자가 등장하면 투자자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1조에는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죠.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지금 그래서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큰 숫자가 중요한 것이냐, 실제로 꾸준히 행동을 하고 있는 이 1조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냐 라고요. 현대차는 말만으로 주주환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주가 사라졌다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 주주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까지 오늘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잘 굴러가고 있는 건 확실히 신차 쪽입니다. 이번 달 초 판매를 시작한 신형 아반떼가 계약 첫날 만에 무려 1만 1천여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아반떼가 나온 이래로 첫날 기록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6년 전에 나온 이전 모델 첫날 기록을 가뿐히 넘어섰죠. 요즘 자동차 시장 분위기를 생각하면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흐름에 SUV 선호까지 겹치면서 세단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게 상식처럼 굳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통 세단 한 대가 하루 만에 1만 대를 넘게 팔린 겁니다.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어떤 차가 팔렸느냐인데요. 이번 아반떼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트림을 고른 비율이 무려 절반을 넘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비율도 이전 모델의 2배 가까이 올랐죠. 회사 입장에서 이건 아주 호재죠. 같은 한 대를 팔더라도 남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요. 싼 차를 많이 박리담회하는 것보다 비싼 옵션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차를 파는 쪽이 회사에서는 이익이 훨씬 더 크겠죠. 기본 트림을 고른 비율 역시도 크게 올라갔는데 이것은 기본 사양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값을 올렸는데도 고객들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신차가 아반떼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현대차는 신차 공세를 이제 막 시작하는 점이라는 거죠. 지난 5월 달에 그랜저를 내놨고 이번 달에 아반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투싼이 예정이 되어 있고 제네시스의 대형 SUV인 GV90과 산타페 신형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세단과 SUV 주력 모델을 거의 전부 갈아치우는 셈이 되겠죠.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 효과는 보통 출시 후 몇 달에 걸쳐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신차들의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쭉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반기에 부품 수급 문제와 관세 부담으로 고생을 했던 회사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반격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든 국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 좀 싫어하시는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6월 초에 78만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로봇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주가를 말아 올린 거죠. 그러다가 7월 말에는 30만원대까지 떨어졌었죠.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미국의 관세 부담까지 겹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만원대에서 놀고 있죠. 7월 말에 저점과 비교하면 거의 30% 정도는 올라온 자리라고 볼 수 있죠. 바닥을 확인을 하고 천천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으로 보면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급하게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로도 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매물대들을 보시면은 이 구간 대략 한 50만원 전후죠. 이 구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몰려 있는데 이 구간이 현재 현대차가 넘어가야 할 가장 큰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에는 매물이 크게 없죠. 그나마 좀 요쪽인데 정확하게 여기서 지지로 받쳐주고 있고요. 이곳에서 굉장히 큰 힘을 모아서 한 번에 뚫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힘을 모으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차트만큼이나 보기 싫어하는 거 바로 좀 지표인데요.
여기에서 역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PBR인데요. 이 PBR이 뭐냐면요. 쉽게 설명을 하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과 비교를 해서 주가가 싼지 혹은 비싼지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배면은 회사 내 값어치만큼 딱 매겨졌다는 뜻이고 1배수보다 아래면은 재산보다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현대차의 올해 PBR은 약 0.88 수준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게 매겨져 있다는 뜻이죠. 즉 지금은 너무 싸다는 거예요. 위에 보시면 PER도 있는데요. 이 PER 같은 경우는 한 11배 수준으로 시장 평균과 비교를 하면 부담이 큰 구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배당 역시도 볼만하죠. 올해 주당 배당금이 대략 1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당 수익률은 2%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주가가 내려온 만큼 배당으로 받는 비율은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올려보시면 여기 발행 주식수라고 나와있죠. 이 주식수가 지금 한 2억 500만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2억 1000만 주가 넘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계속해서 없애는 소각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뜻이죠. 주식의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한 주당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배당처럼 한 번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효과가 계속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죠.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기간에도 이런 작업은 조용히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두실 만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쭉 내리시면요.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FCF라고 있는데요.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항목입니다. 회사가 여러 사업으로 번 돈으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사고 이런 데 쓴 돈을 빼고 실제로 남은 현금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동안 현대차 계속 마이너스였죠. 전기차 공장을 짓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느라 버는 것보다 오히려 쓰는 게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올해는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 소리는 큰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그 투자가 돈을 벌어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분기별 수익성 방향도 역시나 너무나도 좋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5%대였는데 2분기는 6%대로 올라갔죠. 주당 순이익도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높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방향은 분명히 위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파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8시간 전면 파업과 함께 서울 양재동 본사 앞 상경 투쟁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생산 차질이 생기는 건 분명한 부담입니다. 하지만 이 국면을 조금은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요. 보통 노사협상에서 파업의 강도가 가장 세지는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초반? 중반? 대개는 협상의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양쪽이 꺼낼 수 있는 카드들을 모조리 꺼내버리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지난해에도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시작한 지 2주가 채 되기 전에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다음 주 수요일 투자자 대상 발표라는 일정이 걸려있죠. 미래 전략을 설명하러 나가는 자리를 앞두고 공장이 멈춰있는 그림은 회사도 분명히 원하지 않을 겁니다. 노조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요일 내지 수요일 정도가 이번 협상의 고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 현대차의 공장이 멈추는 날이죠. 그 자체로 반가운 소식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시장은 파업이 진행이 되는 중에도 주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시장은 이미 파업을 알고 있고 그보다 앞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앞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계약 첫날 새로운 기록을 쓴 신차가 팔리기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줄줄이 신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주가가 낮게 매겨져 있고 주식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몇 년간 마이너스였던 현금 흐름은 올해 플러스로 돌아섰고 앞으로 현대차의 미래 먹거리는 확실합니다. 거기에 다음 주에는 로봇 사업에 대한 답 역시도 나옵니다. 파업은 언젠간 끝납니다. 그렇지만 현대차의 미래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원금까지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외인들과 기관들처럼 몇십, 몇백, 몇천억의 자산가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은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 해도요, 남들이 3%가량 수익을 볼 때 구독자님들은 15%, 20%그 이상이 계좌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0%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때 우리는 계좌에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도 종종 오는데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지금 화면 상단부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1억 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억만금을 벌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못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시는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기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뭐 수익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수익이 잘 난다면요,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보니 종종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뭐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좀 난감한 게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거면 만족하니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에게 알려주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식으로 과거에 빚만 3억 정도를 졌었거든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한강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투자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섹터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내용 받아가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